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중기 계좌 뭐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700만 원, 7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넣었고요. 7월 3일 날 TSL의 중기 계좌 전량 매도를 했었죠. 이 정도 가격대. 그래서 7월 달은 지금 현재 170만 원 정도 수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손실도 보여드리고 수익도 보여드려서 뭐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계좌가 되게 많죠. 네. 백백 프로젝트 계좌는 8,4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장관님 계좌는 108%, 168에 샀어요. 그죠? 네. 많이 살 걸. 딱 50만 원 샀습니다. 1차. 아, 네. 왼쪽은 한 번에 이스라엘 이란 공격 때 샀던 계좌. 수익이 많이 됐죠? 아, 네. 역시 공포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슈퍼챗을 대단히 많이 주셨습니다. 백호레오 아빠님, AU희님, 빅웨이브님, 드림님, LYT님, 김도정님, 긍정고래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를 하면서도 슈퍼챗을 많이 주셨어요. 아, 네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백호레이 아빠님은 크게 주셨고요. 아, 네네. 자, 그리고 에이오희님은 그 전 댓글인데 모델 X 수익금까지 버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축하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피디님 최초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셨는데요. 네, 좀 떨렸습니다. 뭐 처음이어서 네네. 좀 미숙했는데 그래도 네. 많이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자녀 계좌도 보여드렸죠, 그죠? 네네. 그 영상에서. 네. 저 그리고 댓글로 좋은 글 써주셔서 너무 뭐 감사드리고요. 네네. 근데 마피디님 앞으로도 실시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다음부터는 약간 구독자님들의 댓글에 네네. 뭐 조금 답해드리는 형식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때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해서 그 댓글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 그리고 그 녹화 영상 보니까 댓글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댓글 보고 싶었는데 네네. 중간중간에 옮기면서 그 약간 보이는 댓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댓글은 제가 되게 봤는데 네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캡처도 좀 하고 제 개인적으로 네. 댓글도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운영하는 게 좋은지 네. 비중도 그렇고 주식 공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의견 받아서 네. 이렇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대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네네. 네네. 가끔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죠? 네네. 자, 반도체 XOXX부터 보실게요. 자, 추세는 쭉 올라가다가 한번 이탈을 했는데, 자, 여기 하락 장악형 패턴이 떠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거기에 중간선까지 해서 약간 저항을 받았어요, 현재. 그래서 현재 모습은 제 머릿속 생각은 요거 뚫을 가능성도 있는데,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뭐 둘 다 존재합니다. 지금 상태는 뭐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긴 좀 약간 반도체는 좀 애매해요.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하고 있어서 약간 애매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전 이런 자리에서는 뭐 매수하진 않고요. 근데 주봉상 보니까 주봉상에 윗꼬리가 있었지만 여기 종가 위에 지금 있죠, 현재 지금요, 살짝이라도. 네네. 뭐 긍정적입니다. 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보인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나스닥을 보면은 점진적 올라가고 있죠. 뭐 전고점도 뚫고 역사상 신고가를 뚫어서 뭐 나스닥은 계속 간다 뭐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자, 나스닥 주봉 보셔도 추세, 이 오래된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장대 양봉으로. 네. 뭐 더 가겠다는 신호 같습니다. 자, S&P 500 스파이도 뭐 점진적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죠. 네네. 뭐 계속 가는 신호고요. 큰 선들의 매도는 좀 있었고요. 자, 다우는 옆으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죠. 아직 다우가 약간 선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는 나스닥 위주로 먼저 나스닥의 빅테크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큰 선들의 매도가 좀 있어서 조금 좀 걱정스럽고요. 자, 러셀 2000도 역시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좀 내려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소형주는 현재 안 좋다 그런 느낌. 마소, 자, 마소 보시면 역상식 고가를 뚫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이거 또 기준봉 떴어요. 자, 위에 매물이 없죠. 5일선도 안 깨죠. 살짝 깼는데 바로 올라가죠. 그죠? 졸라매매 기법의 첫 번째 요것만 보였을 때도 아직 강하게 가고 있다. 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애플도 마찬가지로 역사상 신고가를 뚫고 계속 가고 있죠. N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장대 양봉이 떴고 5일선도 깨지 않아서 뭐 냅두는 거죠. 자, 애플 주봉 보셔도 뭐 완전한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자, 큰 선들의 매수 매도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알파벳도 역사상 신고가를 또 뚫었습니다. 또 장대 양봉이에요. 빅테크가 좋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자, 지난 한 주는 빅테크 위주로만 계속 몰렸고 반도체는 뭐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큰 선들의 매수 매도는 뭐 약간 매수가 있었고요. 자, 메타 보세요. 네. 예, 이거 좀 오면 뭐 올라갈 것 같다 했는데 뭐 바로 뜨죠. 장대 양봉으로 5%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전에 빅테크 위주에서 진행하는 게 지금 그래도 좋다. 네네.
댓글에 많이 있었어요. 대형주 너무 많이 올라서 중소형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내년 경기 침체도 있기 때문에 가는 놈이 간다. 건강한 놈이 계속 가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하락 장악 패턴 이후로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 뜨고서 약간 횡보나 하락 뭘 얘기했었죠. 저도 여기서 샀는데 시간 외에서 뭐 그렇게 뭐 시원하게 반등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장대 항목 떠서 장대 항목의 중간선 정도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버텨볼 구간이고요. 그래서 위에 요 정도에서 제가 반만 팔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서 반 정도 또는 윗선에서 반 매도 정도 옆으로 횡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 보셔도 그렇게 좀 아슬아슬하죠. 아직 뭐 장대 양봉의 중간선을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선까지는 지켜줘서 아직 뭐 무너지는 추세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큰 손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뭐 지금 세력들이 바로 전고점 뚫고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아마존도 역사상 고가를 뚫고서 위로 올라가죠. 다 갑니다. 다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나스닥은 계속 가고 있다. 반도체도 약간 조정받는 느낌인데 그렇더라도 뭐 계속 가는 흐름으로 뭐 진행되고 있다. 아직 큰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현재 크게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차트 공부 벌써 5번째 시간인가요? 네네. 자, 오늘은 매수 타점 손절 시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 영상에서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요거를 그 주식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 저렇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좀 횡보 보이다가 요 200일선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게 30주간 MA 200일선 정도에 깨지는 순간에 여기서 손절을 치고 그 다음에 손절 못 쳤더라도 약간 반등할 때 다시 200일선을 막고 다시 올라갈 때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손절 100% 손절입니다. 전 여기서 한 뭐 50% 여기선 100% 손절합니다. 웬만하면요. 모든 종목들의 그 생애 주기예요. 쭉 올라가고 떨어지고 밑에서 벅벅 기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모든 종목들의 생애 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배우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고요. 이런 구간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벅벅 기는 기간 지금 인텔이 이렇게 벅벅 기고 있었죠. 네네네. 현재 그리고 마이온큐도 벅벅 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벅벅 기고 있는 순간에서 그 뜨는 순간에서 조금 매수하고 1차 1, 2차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2차 3차 정도 매수해서 그리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추가로 3차 4차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 버티는 개념 요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텔 보시면 그게 보이시죠? 역배열이고 네.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아직 지금 200일선도 뚫지 않고 자, 여기 지금 200일선이 보이죠? 너무 멀리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일선 뚫고 지지받는 상황. 이게 작년 퀄컴 상황이었어요. 제가 작년 퀄컴 계속적으로 그 하락 추세에서 매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뚫고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죠?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장기 추세 하락선도 뚫고 그다음에 200일선을 뚫었죠. 자, 그리고 뚫고 올라가죠. 그죠? 자, 그리고 지지받으러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가고 있네요. 그래서 네. 여기서 1, 2차 정도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약간 뭐 5일선이 뭐 약간 21선이나 121선 정도 지지받을 때 이렇게 매수하면 되겠죠. 현재 모습이 되겠죠. 작년 아마존도 그렇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계속 장기 추세 하락선 정도를 뚫고 그다음에 200일선을 지금 어떻게 되죠? 맞고 떨어지고 뚫었죠. 네. 뚫고서 그다음에 그냥 올라가지 않고 얘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1차 2차 매수합니다. 그리고 지지받는 모습이 있었죠. 3차 4차 매수하고 이제 장기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역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00일선을 뚫는 상황이 이때 있죠. 이때는 매도하셔야 되죠. 50%. 이때는 뭐죠? 나머지 점유량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중기라도 대부분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장기도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뭐 하락장 안 되죠. 이럴 때 매수하면 안 되죠. 200일선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받는 모습.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그 주식 투자의 기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좀 알 것 같아요. 네, 생애 주기예요. 네네. 사람 치면 유아기, 청소년기, 뭐 네. 중장년,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래요. 근데 뭐 주식은 왔다 갔다 하죠 계속적으로. 현재 미국 주식은 지금 고용이 좀 식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9월 좀 높아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미국 나스닥 S&P 500은 상승 중입니다. 뭐니 해도 대선 때문에 그래요. 대선 때문에. 테슬라가 며칠 사이에 정말 폭등을 한 주였는데요. 행복하시죠? 네, 그럼요. 장관님은 테슬라만 있으시네요. 네네. 어떤 것을 그럼 되돌아보면 좋을까요? 장관님 기억나세요? 6월 20일 정도에 제가 그 정권 찌르기 그죠? 네네. 네, 120선을 자꾸 뭐 저항을 받는데 여기를 좀 뚫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뚫음 기대감을 네.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 영상, 네, 맞아요. 짤 영상을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뚫었습니다. 네네. 뚫고서 장대 항목이 섰습니다. 그래서 네. 야, 이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고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제가 정배열을 언급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 정배열은 되지 않았는데 정배열이 보인다. 자, 그러면 강홀딩 하시는 겁니다라고 제가 외쳤던 얘기가 기억나네요. 어머, 이 차트가 벌써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게요. 대단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네.
자, 251달러까지 종가로 끝났고요. 250은 여기 좀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30도 조금 지지 저항이 있는데 가볍게 올라간 모습이고요. 자, 그대로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네네. 이때가 가장 매물이 많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매물이 꽤 있죠, 그죠? 이때보다는 좀 적은데 그래도 많습니다. 자, 요것만 뚫으면요, 여기만 뚫으면요, 255, 60, 260 뚫으면 요 뒤에도 매물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 매물이에요. 자, 볼린저밴드 보셔도 지금 뭐 양은 뜨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구름하고 뭐 갭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볼린저밴드는 이 얇은 기간에서 참 오래 버텨서 짧았죠. 네네. 너무 길어서 지긋지긋했는데 맞아요. 횡보가 긴 만큼 상승도 많이 해줬죠. 볼린저밴드 상단을 그냥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그재그도 보여드리는데 지그재그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현재요. 여기가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막 떨어졌죠. 뭐 그 정도 260 정도까지 요 사이에는 그래도 저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우리 마피디님이랑 영상 찍을 때 네네. 마피디님이 자 테슬라 차트 보시죠 할 때 제가 또 진짜. 봐야 되나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 한숨만 해서 죄송하고요. 네. 그때 너무 좀 횡보가 길어서 네네. 뭐늘 똑같았어요. 네 맞아요. 뭐 다른 거 다 오를 때 엔비디아 엄청 오를 네. 때 테슬라만 죽쓰고 있고 막 그래서 네. 뭐 이런 상황이죠, 그죠? 네. 하지만 고진감래 견뎌 내신 분들은 그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보조지표 보시면 지금 88 RSI, 스토캐스로는 94, 상당한 과매수권입니다. 과열이에요. 뭐 지금은 여기서 약간 횡보하면서 좀 꺾일 뭐 느낌이 있는데 아직 뭐 그런 꺾인 느낌은 아니고요. 아직은. 따라서 이런 때는 뭐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 버텨볼 기간이지 뭐 추가 매수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저도 약간 230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약간 분할 매수 생각은 좀 있습니다. 좀 현재 지금 생각은 이 각도가 심상치 않은 각도예요. 자,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 여기 이 정도 각도. 네. 하지만 지금은 더 진짜 거의 네. 90도에 가까운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상승보다는 좀 큰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선을 한 방에 뚫었어요. 원래 200일선을 이렇게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많은데 지금 지지 안 받고 작년에 메타나 네네. 엔비디아 느낌으로 그냥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00선 매매 기법에서 지금 보여드리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이죠. 자, 265는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한 번 더 슈팅을 한다면 좀 부담스럽다. 또는 갑자기 큰 갭 상승 있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윗꼬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더라도 갈 확률이 높아요. 뭐 굳이 지금 뭐 큰 비중의 매도 좋지 않습니다.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 자, 이런 그 역회된 숄더가 흔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특히 엄청난 바닥에서는, 엄청난 하락 상황에서는 나오는 모습. 이제부터는 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테슬라가 아주 너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네. 급하게 올랐으니 네.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국내 뭐 동전주 같은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빅테크 종목이고요. 테슬라가 여태까지 못 갔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너무 세게 갔기 때문에 테슬라는 약간 양보하거나 이 횡보를 통해서 기다리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시기를 받고 약간 호재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 인도량이 상당히 잘 나와서 거기에 뭐 에너지도 상당히 2배 정도의 엄청난 폭풍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있으면 뭐 로보택시도 나오잖아요.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2분기는 바닥일 것 같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평선들을 말씀드렸죠. 네. 자, 요때 제가 말씀도 드렸죠. 정배열이 보인다. 그쵸? 네, 자, 이미 지금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네. 21선이 그 다음 네. 그럼 61선이 120선의 골든 크로스가 요번 주에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주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완전한 정배열이 되고 근데 완벽한 정배열은 200일선까지 다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200일선은 뭐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요. 현재 네. 요 친구들은 쭉 올라가서 이제 정배열이 약간 조정받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요. 장기 투자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는 꿋꿋이 버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봉상 이 장악형 캔들을 본 이상 네. 버티는 거죠. 자, 지금 뭐가 떴죠? 지금요? 로켓가 떴죠. 그죠? 네. 자, 이 장기적으로 추세 하락선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몸통으로 긋는데 네 맞아요. 더 보수적으로 꼬리로 걷어 그걸 뚫었습니다.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200주선까지도 겹치는 자리예요. 거기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세워버렸어요. 네. 그러면 뭔가 달라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는 상승 추세로 가는 건 맞아요. 우리 마피디님 입이 귀에 걸리시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평선이 120선도 있었죠. 네네.
61선 뭐 다 있습니다. 네. 뭐 21선부터 골든크로스 되면서 횡보 과정에서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도의 그 장대 양봉이 이때 이후로 없습니다. 가장 센 장대 양봉이 주간에 떴어요. 자, 월간도 보세요. 네. 꼬리로 걷어 이 네. 장기 추세 하락선을 뚫었습니다. 네. 자, 이거 상당히 뚫기 힘든데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아직 월봉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이렇게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셔도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부터 시작해요. 약간 횡보하더라도 뭐 이걸 지금 밑에까지, 요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땡큐죠.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여기 누가 매수 잘하나 뭐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테슬라 조금 조정이나 하락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실시간 영상에서도 금요일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 네, 얘기했을 네, 때 맞아요. 뭐 지금 뭐 그냥 내일 어떻게 될까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 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내일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떨어질 확률까지는 뭐 그렇다 말씀드렸죠. 그래도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이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 있죠. 약간 주춤하는 상황, 그 모습이 약간 캔들상으로 좀 보였어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조정은 이 정도의 각도는 계속 가는 각도입니다. 뭐 약간 조정받더라도 절대 뭐 물량을 뺏길 이유는 없어요. 이제부터 200일선까지 내려오면서 조정받는다면 땡큐로 비중이 좀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230 정도 뭐 그 정도에서라도 좀 매수 생각이 좀 있습니다. 200일선까지 내려올 때는 매도는 하지 않나요? 안 합니다. 아. 네, 이런 그 진행되는 추세를 봤기 때문에 찬스 구간이에요. 프랑스 지수는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걱정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자, 유로스탁 지수도 많이 올라왔죠. 유럽이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랬죠. 네네. 비트코인이 많이 좀 상승한 모습이었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요 상황 보세요. 자, 요 모습 있죠. 계속적으로 뭐 2억, 3억 간다 뭐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었죠.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 추세로 좀 내려오고 있어서 지지받고 요 지지받는 상황에서 요걸 기대해서 손절을 각오하고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을 조금 좋은 자리여서 1,400만 원 정도만 매수했어요. 근데 깨지고 붕괴되면 바로 손절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반등을 좀 해줬고요. 자, 요 상황 잘 보세요. 요 상황, 요 캔들 모습이요. 자, 바로 요 모습이죠, 그죠? 장대 음봉, 그 다음에 밑꼬리가 상당히 길죠. 그러면 약간 추세 전환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장대 양봉이 떠야 되는데 중간 정도를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약간 좀 애매한 모습. 좀 위로 올라갔으면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약간 그 다음 날은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장대 양봉만 하나 이렇게 떠서 요 중간을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0일선이 있죠. 200일선을 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200일선을 뚫어야 돼요. 지금 200일선을 지금 저항이 있어서 지금 머뭇거리는 기간입니다. 현재 지금요. 요것만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요건 휩속 개념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추전 하단에 지지받고 간 모습이었고요. 1시간봉 보시면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고 저기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거를 좀 뚫고 오른쪽으로 가서 긍정적 모습이고요. 자, 그 모습이 1시간봉에서는 뚫었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단기 물량은 좀 상승했을 때 전량 매도를 좀 하고 중기 물량만 조금 절반 정도 한 300만 원 정도만 장기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좀 익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형님 계좌를 받았는데요. 작년 10월의 모습이죠. 네, 작년에 5번만 매매했어요. 마피디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마피디 형님입니다. 현재 모습은 지금 수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250, 270, 뭐 삼슬라는 지금 한 100% 되고 있네요. 자, 마피디 투자 원칙 공포에 산다, 추천 하단 산다, 그다음 뭐죠? 안 산다. 올해는 저희 형님이 단 한 번도 매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죠, 지금요. 60, 199, 요건 삼슬라가 지금 액면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작년 17달러 정도 때 하락 많이 됐을 때 매수했던 모습이 있었죠. 지금 그때 사니까 250%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했었죠. 제 형님 계좌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올해 매수가 없었습니다. 공포 안 왔어요. 이 기준에 맞는 상황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살 때만 사고 안 살 때는 버티는 거. 이게 작년 제가 강조해드렸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올해 제가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단기 매수를 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자, 테슬라 공매도고요. XOXS 공매도고요. 많이 좀 들어왔네요, 공매도가. 자, 그다음에 QQQ 공매도는 적고요.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공매도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큰 선도 매수가 계속 좀 있었어요, 그래도. 자, 공포탄 매수는 이제 중간이고요. 자, 서학개미들 순매수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관망이었습니다. 1주간 서학개미 순매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1주간 서학개미 분들은 테슬라를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4월 22일 그때쯤부터 급등 전 6월 25일까지 서학개미 분들은 테슬라를 거의 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매도가 많았어요, 본주. 근데 유일하게도 TSLL, 저희랑 같이 매수했던 TSLL 2배수만 좀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닐 거예요. 저희가 많이 매수했잖아요, 저희.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래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들었던 테슬라 주주님들 행복하게 웃는 한 주였죠. 다음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